더호텔 중개법인의 나태현 본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더호텔 중개법인 이미주 팀장입니다. 또 오늘 저희가 더호텔 중개법인에서 또 오늘 초대 손님 저희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현재 수협 지점장을 하고 있는 김성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더호텔 중개법인은 이제 숙박업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중개법인인데 저희도 이제 숙박업 담보대출이라든지 뭐 리모델링 대출을 할 때 수협 지점장과 소통을 나누게 되다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런 핵심적인 정보를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정보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또 이렇게 귀하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첫 번째로 매매가가 있고 감정가액이 있잖아요. 네네. 매매가와 감정가가 대부분 다를 경우에 네네. 대출의 LTV는 어떤 걸로 조금 산정이 되는지. 숙박시설은 건물이 대부분 노후화가 돼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감정가가 제일 중요합니다. 네. 근데 매매가가 아무리 높아도 네. 토지 감정가가 낮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토지 감정가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매매가가 감정가보다 낮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매매가 위주로 그 LTV를 산정하고, 근데 이제 수협 같은 경우는 그 올 초만 해도 매매가랑 감정가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공식화로 매매가 기준으로, 그러니까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하기로 돼 있고, 근데 아직도 다른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제 은행 같은 데서는 네네. 그 시세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감정가를 조금 읽어주는, 대신 그 현금 흐름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차주가 좀 약간 우량을 해야겠죠. 우량해야 네. 되고. 근데 대부분은 지금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추세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올 초에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네네. 현재는 매매가와 감정가 중에 더 낮은 걸로 맞습니다. 기본적으로 보고 차주의 운영 재정 상태라든지 네. 물건의 이제 그런 담보를 조금 더 그렇죠. 신중하게 보는. 그래서 그 매도자의 그런 매출 내역 이런 걸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좀 더 네네.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겠죠.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장사가 조금 더 잘 되고 매출이 나오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. 그러니까 숙박시설 자체가 수익성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네. 그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수익환원법을 해서 적용도 하기도 합니다. 그럼 숙박업 리모델링 대출은 네.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가 나올까요?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대출 상품이 있는 게 한국투자저축은행하고 저희 수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은 이제 신용을 태워서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그 한투하고 저희 쪽을 비교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매매가 기준으로 90%까지 나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총 사업비의 80%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. 80%. 네, 그 둘 중에 이제 낮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뽑는 거고, 한투 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건 아니고 그 차주의 성향을 보고선 매매가의 90%라든지 아니면 감정가의 90%라든지 네,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. 뭐 가족법인 또는 법인으로 이제 임대업으로 두시는 경우도 있고, 네네. 아니면 지경으로 이제 숙박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네네네. 좀 이런 다른 점이 있나요? 아무래도 그 저희가 업종마다 그 편중 리스크를 두고 있어요. 보통 이제 중과세율 때문에 매수자가 다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. 방금 말씀하신 가족법인처럼 뭐 남편분이 매수를 하시고 배우자분이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우선 저희 수협 같은 경우는 그런 대출은 리모델링 자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상품 자체가 직영으로 하는 걸 기준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다른 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부분이나 한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게, 임대업은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업이거든요. 그렇죠. 현재 그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많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변에서 좀 불리한 요인이 있죠. 맞아요. 사실 뭐 가족법인이라든지 대부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하셨는데,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숙박업은 직영 기준으로 이제 항상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서 한번 꼭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매수자분들도 한 번 더 그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, 그 리모델링 자금은 공정률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이제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예. 그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길게 그 잡아먹지 않잖아요. 보통 그렇죠. 3, 4개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번이나 4번을 공정을 맞춰서 저희가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아니면 차주분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 공정별로 보통 3회에서 4회 정도로 3회에서 4회 정도 나눠서 이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. 간혹 저희도 얘기하다 보면은 한 번에 그냥 다 들어오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,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그걸로 다른 계획을 또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제 이 내용을 이제
유심히 잘 듣고 나눠서 지급된다는 점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담보대출이라든지 뭐 리모델링 대출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먼저 보는 그 기준점 한 가지 또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 숙박시설이라는 게 참 되게 전문적인 부분이 그렇죠. 많더라고요. 왜냐면 그 ADR 같은 부분은 OCCR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함부로 덤두면 그렇죠. 이게 대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상 그렇잖아요. 매매를 한다는 거는 지금 계신 분이 이것보다 더 못 올릴 거니까 매매를 하시는 거고, 그렇죠. 매수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매도자분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분들의 경력, 어떻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.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나갔을 때 안전하게 이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도 부분에서 대출을 더 그러면 잘 발생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사업성과 이 사업 계획을 네. 좀 정말 철저하게 그렇죠. 분석하고 내가 그 근거에 맞게끔 맞습니다. 그걸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하면 좀 네네. 훨씬 은행 측에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초보분들은 위탁 경영으로 그 위탁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, 지점장님 오늘은 숙박업 매수와 리모델링 대출 그리고 네. 수협 타 은행 이제 심사 기준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수협 지점장님께서 네. 딱 예비 매수자분들께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우선은 저희 가장 먼저 오시는 게 이 물건에 대한 감정가만 우선 저희한테 의뢰를 하세요. 근데 사실 감정가가 그 숙박시설의 가치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제가 이거를 샀을 때 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감정가보다 우선 낮기 때문에 산다라는 분이 왕왕 계세요. 그리고 지금 숙박시설이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? 그렇죠.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이게 운영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운영에 좀 더 포커싱을 둬서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 때 저희 은행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오늘 이제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의 지점장님 오늘 초대를 하게 돼서 이 숙박업 담보대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 많은 또 도움과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? 네. 오늘 이제 영상까지 다 마무리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